안녕하십니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네요. 자, 녹화 표시가 되네요. 오늘이 2018년 4월 28일,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죠. 자, 그나저나 요즘 세태를 보면은 그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게 뭐냐 하면 여론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또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사항들을 글을 올리거나 뭐 예를 들어서 사주를 풀이하는 걸 올리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어떤 걸 올리면 그게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 내용들을 조회하는 숫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인기가 있다, 없다, 관심도가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게 되는데, 여론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뭐 돈을 주고 사든지, 이렇게 해서 조회수가, 자동적으로 막 늘어나도록. 물론 조회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그게 실제 사람들이 눌러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그거를 자동 조회가 되도록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또 그게 이제 여론이 광고 주들이 이제 말하자면 조회수를 보고 광고를 하면서 광고료를 지불하게 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폐단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여론 형성층이 지금 오히려 대권에서까지 그게 말이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짜가 판을 치는 없는 게 아닌 것이 이 진실인 양 이렇게 호도돼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생기면 곤란하죠. 아무리 그렇지만 또 특히 이 역술은 한 사람의 운명 내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본다거나 하는 일은 참 대단히 어떤 한 인간의 앞길을 제시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런데도 조회수가 많아서 대단히 사주를 잘 보는 것처럼 그 글이 많이 읽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 팔자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 그 사주 팔자 구성이 완벽하게 된 후에 대운과 세운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의 운명을 감정을 하는데 일정한 시에 관련된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이 뭐 유명인이니 이렇게 토를 달아서 사주 감정을 하는 결과를 보는데요. 어떻게 봐도 되긴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면 사주 팔자 소위 말하는 명리학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그만이고 맞아도 좋고 틀려도 좋고 그렇게 보는 학문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확한 프로그램과 사주팔자를 들고 그 사람의 앞길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혼자 우려를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 지인 한 분에 관련된 사주가 있어서 물론 이분의 살아온 인생살이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로 가져가고 육친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자세하게 한번 감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사주는 경자생이네요. 무인월 경진일주의 신사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각천이 강조하는 것은 저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격국론을 소위 말을 하는데 이 경금일주입니다. 경금일주가 경진으로 앉아 있죠. 괴강사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괴강사를 의미해서 토생금 한다 그래서 이 경금이 강하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세요. 여기서 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경금의 근, 소위 말해서 지지신금이 사주에 보이지 않죠.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아니면 경금의 근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글자는 지지유금이죠. 근데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직업을 택하는 걸 뭐로 가는 게 좋으냐? 자, 경금이 약해요. 그렇죠? 그럼 경금 자체가 약하냐 강하냐를 따지기 전에 경금과 대비되는 글자를 봐서 강하냐 약하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건 뭐를 말하는 거죠? 경금을 제외하고 격으로 쓸 수 있는 글자는 무토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자, 경금과 무토의 힘을 보면 누가 더 강하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토가 강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격국이 되느냐, 성격이 되느냐, 성격이 안 되느냐, 정하냐, 탁하냐는 이분의 격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편제격입니다. 그렇죠. 자, 편제는 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거를 생조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를 잘 검토를 해보면 생조해 주는 물이 바로 여기 배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제격의 연지, 상관, 자수가 지금 인목을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 인목과 경금, 일간 경금은 누가 더 강하냐? 이게 경금은 무토가 생조를 해주고 또 천간에 무토도 토생금을 해주긴 해주네요. 그럼 결국은 격이 편제격이 되는데 상관이 생조를 해서 큰 돈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각체는 늘 뭐라고 그러죠? 편제는 항상 누가 생을 해줘야 된다? 식신이 생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상관이 생조를 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저 인목 편제가 식신을 못 보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자수가 생존을 해줍니다. 도와줘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자수가 진토를, 인목을 수생목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 금생수 수생목을 해주네요. 그래도 부모님은 꽤 돈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쵸? 그 말입니다. 이게 왜 그 부모님이라 그러냐? 이게 부모님 자리거든요. 그 말이세요. 자, 그 다음 이 편제 주위에서 한번 보면은 여기서 금생수 수생목으로는 도와주긴 했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화생토, 토가 편인이 편제를 힘을 빼버리죠. 인이 쟤를 치니까 이 말이세요. 천간에 있는 무토도 이 인목 편제의 힘을 빼버립니다. 이 말이세요. 이런 거를 우리가 격이 완벽하게 형성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천간에 쓸 수 있는 저 무토. 그러니까 이분은 완벽하게 성격이 청하기는 합니다만 현재가 정제를 안 봐서 그렇게 힘을 받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을 가름해 보면 경금이 근이 없고 도와주는 무토만 앉아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인목 편제 역시도 그렇게 힘을 받아서 강하지는 못하죠. 성격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어 이 말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살이는 중으로부터는 하격이 해당되는 겁니다. 중의 하밖에 안 돼요. 상격으로 튀어오르지는 못합니다. 이 사주는. 실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약한 경금이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인이죠. 편인이 강하게
진에서 무토로 이렇게 생조로 근을 달고 있어서 상당히 머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무토가 인목이 화토일제법에 의하면 무엇이에요? 장생지에 앉아 있습니다. 무토가 강하죠. 자, 무토가 누구보다 강하냐? 경금보다는 강하죠. 그 말입니다. 경금은 왜 그러냐? 첫째 근이 없고 이 말이고, 무토는 근이 있죠. 비켜나 있지만 장생지에 앉아서 무토는 힘이 강해요. 자, 그러면 경금은 근도 없고 도와주는 거라고는 캐봐야 무토밖에 없는데 편인 격일 때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다만 뭐가 있으세요? 경금이 저 연간의 무토, 그 다음에 시간의 무토, 신금. 힘을 비교하면 누가 더 강합니까? 무토가 강하죠. 왜? 근이 있고 그걸 우선으로 본다. 이렇게. 힘의 균형을 보듯하면은 이 사람의 삶의 그 격이 높다고 하지 않는, 높다고 안 보는 이유는 경금이 근이 없고 그렇게 힘이 없다. 무토도 근을 일찍에서 차고 올라갔습니다만은 저 무토를 장생지에는 앉아 있지만 화생토는 받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는 뭐세요? 저게 관이죠. 자, 그런데 이 옆에서 사화 편관이 편인을 도와서 관인상생을 하죠. 이분은 뭐를 해야 돼요? 공직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이세요. 실질적으로 공직으로 갔습니다. 갔어요. 근데 어디서 공직에 가는 저 무인토를 언제 저거를 이 직장을 나오게 되느냐? 이 상관대운, 그러니까 46세 대운 저 운에서 46, 47, 48 한번 볼까요? 재, 병, 관, 그쵸? 저 계유대운에 제가 보건대는 직장을 떠나게 되죠. 이 말입니다.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 말이세요. 그래서 일찍이 공직에 갔다가 한 20년 좀 더 넘게 공직에 있다가 괜히 이 대운에 그만두죠 이게. 그렇죠? 또 이분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편인이 저렇게 강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습니다. 뭔가를 척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성향인데, 이게 보면 진사가 천라지망사를 차고 이 사주에 앉아 있죠. 진사가 있는 분들은 남녀가 누구를 막론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예. 단 여성은 진사가 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성향이 일생을 가는 걸 보면은 유금이나 신금이 들어올 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예, 지금 임신대운에 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때 운이, 그럼 이때 임신대운에 운이 어때요? 하고 저한테 만약에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 신금이 와서 뿌리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신금이 옴으로써 신자진으로 하는 아주 큰 물을 형성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5, 16, 17 이때 56세 대운 2015년, 16년, 17년 이때는 임수가 신자진에 물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커지면 결국은 식신운이죠, 이게. 예, 그 말입니다. 식신편제해서 좋을 것 같지만 이 추운 달 계절하고 보면 추운 달에 신자진 임수가 물이 와서 꽝꽝 얼어붙어 버리죠. 이 경금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 말이세요. 단 물상적으로 임수가 떠 있는 15년, 16년, 17년 이때는 임수가 작동을 해서 그런 대로 물상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깨끗함을 요하는 그런 임수가 움직여는 줍니다 하면은 계절학으로 추운 달에 태어난 이 임신년에는 임신대운에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가고 나면은 미운이 옵니다. 미운이 오는 것은 급제 정인운이 온다는 것이죠. 자, 편인운에서
정인운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분야에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건 있겠죠. 지지가 지거나 이게 편인의 정인이라 이때는 오히려 혼탁스러워서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신대운에 비견운이 오니까 편인이 이분은 원래 이 사주 주인공은 역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상당히 역학을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이 56세 이 대운에는 안 하게 되죠. 왜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식신이 강해서 저 편인을 자꾸 극하거든요. 그 말이세요. 저 편인의 기운을 자꾸 몰아내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는 2018년도에 무술년이 왔으니까 다시 이 친구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진술충에 토충유하고 저렇게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오술합이면 요게 술과 인이 인오술 합을 하게 되면 이 편인을 상당히 강하게 자극을 하죠. 이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여기는 술년이 와서 진술충을 하고 토생금을 해주기 때문에 올해부터 2018년도는 운이 그런대로 괜찮지 않을까 제가 봅니다. 다만 원래 무술년은 괜찮습니다만은 미대운 66세가 넘어서면 또 좀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대운의 무술년에는 공부를 다시 하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럼 재물운은 어떠냐? 저는 지지에 있었죠. 아까 식신 편제격은 괜찮은데 이 편제가 너무 약하죠. 천간에 떠오르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약합니다. 재우는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은 조금 부자였겠네요. 그렇죠? 수생목 이게 어디죠? 편제가 부모 자리잖아요. 부모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힘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강해지질 못하기 때문에 돈이 분옥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재산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렸고 자, 이 사람의 남편 운을 한번 볼까요? 무계수. 자, 남편은 정관이 남편인데 정관은 정화가 남편이죠. 정화는 지금 사주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신을 찾아가는데 저 무계합 그 다음에 을경합 이게 남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고 정작고 우리는 뭐라 그래야죠? 결혼을 늦게 하라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세요? 이때 만난 배우자를 찾아가게 되면 이 배우자는 죽을 자리 않죠. 거기다가 이게 자진합수를 하세요. 그죠? 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남편이 일찍 결혼하게 되면 이게 일찍 죽게 됩니다. 그 말이세요. 왜 그런가 설명을 드렸죠? 계수와 합하는 무토를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무계합으로 여기 이렇게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계수 임수가 천간에 투관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내 일지 밑에 있는 을목과 합하는 경금이 이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이런 사람 결혼 일찍 하면 남편 일찍 죽습니다. 예, 남편이 실제로 일찍 죽었어요. 이 말이세요. 친구 같은 남편이죠. 같은 직장 동료를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공무원에서 가서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 놓은 상태에서 2년인가 3년 있다가 자식을 그냥 둔 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의 사주의 격국의 어우러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말입니다. 남편은 일찍 죽습니다. 예, 그 말이고요. 그리고 재혼을 하느냐 봤더니 무계에서 이분은 재혼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을목의 경금이 천간에 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무계합으로 이렇게 재혼을 하려고 하지만 이 무토는 여기서 합을 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또 을경합 자화간합이 있어서 이분은 쉽게 다른 쪽에 결혼을 잘 못하게 돼요. 이 말이세요. 지금까지
아들 하나를 데리고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자식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 자식은 이 사주에서의 자식은 어디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입니다. 상관이죠. 여기서 상관은 아들이고 식신은 딸이다. 이 여성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실제 상관이라서 아들을 하나 뒀습니다.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그거는 잘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관의 자식입니다. 상관이 계수가 자식인데 계수의 본기가 녹지에 앉아서 자식은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금과 참 계수와 임수가 정관에서 자식으로서 뜨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신, 신자진 합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그럼 어머니하고 잘 맞을까? 어머니하고 잘 그런 대로 맞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그쵸? 예, 남편 성도 떨어져 있었지만 여기도 자식이 떨어져 있다는 걸 보시는데 어머니하고 그렇게 맞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예, 서울의 인류대학을 나와서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사주에서 볼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공망을 보는 거죠. 경진의 공망은 일주공망이 저는 연주공망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연주공망을 볼 때는 우리가 당사주 시절을 의미하는 것, 일컬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경진이 공망이 되면 경진의 공망은 자, 축, 인, 묘, 진이네. 그죠? 진, 경, 신, 임계, 신유가 공망이네. 그쵸? 신하고 유자가 공망이었어. 이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신유가 공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의 신하고 유금이 공망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저 위에 있는 경금, 신금들이 참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근이 없어. 본인이 강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신유 공망이니까요. 지지 신금, 지지의 유금이 공망입니다. 그럼 누구세요? 형제, 자매, 친구들이 굉장히 약한 자리에 앉아있죠. 약하게 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런 형상이 되죠. 형제들도 있었는데 좀 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공망은 그렇게 돼 있었고, 자, 진사 부분에 천라지망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한 군데에서 뭐가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의 생각이 많이 갇혀져 있다. 이 말이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좀 생각하는 안목이 넓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여성사주에서는 어디서 갇혀서 사는 어떤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데 삶을 이렇게 좀 크게 본다거나 잘 발전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이 진사가 두 구자 같이 있을 때, 남성 사주에 수레가 같이 있을 때 상당히 좀 그런 형태를 띈다. 이렇게 어떤 사고에 갇혀 있다, 생각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러고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아까 우리가 직업은 천상 공직으로 갔었어야 된다. 공직으로 잘 가다가 46대운 계유대운에, 그렇죠? 계유대운 상관대운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죠. 상관대운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일찍이 여의고,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 관련된 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문을 열어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 기문이 이분의 이 사주 주인공의 기문 원명국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은, 자, 원명국에서 세가 강하냐? 예, 경망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예. 본인이 강하게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제가 좀 있었죠. 부모덕으로 제는 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제가
중궁하고 관계에서 육수라, 예. 금생수로 받기는 받습니다만은 이 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자리에 앉아 있죠. 예. 그렇게 근황한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육의 자리입니다. 육의 중궁 집안수가 육의 자리면 육의 자리는 어디가 육이죠? 여기 4, 5, 6의 자리네. 그죠? 여기 6의 자리네. 그죠? 그 맞죠. 맞습니까? 6의 자리라. 근데 공교롭게도 원명국 관이 공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관은 이 사람한테는 여성이니까 누구세요? 남편이죠. 참 남편이 없는 팔자로 보여지게 앉아있네요. 그렇죠? 아까 그럼 우리가 이 사주 원국을 봤더니 남편이 삿지 앉았다 그랬죠. 그 말이세요. 그 말입니다. 참 사주와 이 기문이 이렇게 절묘하게 정확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까? 원명국 기문에서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관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습니다. 이건 남편이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공망으로 탁 앉아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드러내 남편이 없다고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삼육에 다른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참 우리 기문의 원명국이 이렇게 중요하고 정확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육의 자리가 우리가 수의 자리인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5, 6, 7, 8, 여기가 6의 자리 맞습니까? 태구 9, 6에 맞죠. 이게 1, 5, 9, 2, 3, 4, 5, 6, 7 이렇게 만약에 형을 하고 있죠. 형을 하고 공망을 맞았으니까 이분은 이 사주 주인공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져. 3위는 형살이죠. 그렇죠? 형살은 다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관이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됐죠. 참 기문의 이 우리 형태를 보고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관이 원명국에서 세마와 일마를 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이 공망을 맞고 사주에서도 봤더니 약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사주에서는 남편이 일찍 결혼하면은 삿지 그 죽는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질적인 이 사주 주인공의 남편은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모르죠. 돌이 지나기도 전에 죽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요. 사주는 정말 정확하고 우리가 감명만 잘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습을 그린다고 각자는 늘상 말을 합니다. 다른 거 더 보실 거 있습니까?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요즘 뭐 가끔 제가 녹화를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하루에 최소한 한 사주 내지는 한 2개 정도 사주를 계속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각천 장명 역학 연구소고요. 홈페이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강생 모집을 하는 것 명리학, 기문동갑, 성명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주 감정을 받으시려면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이 가능한데 필히 예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신생아 장명도 많지만 개명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근무 시간이 없이 저는 각처는 거의 사무실에 오래 머무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은 동영상을 보시거든 보신 후에 구독을 꼭 눌러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말이라 편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